11월 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구리시와 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는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합니다. 첫 소식 노도일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시가 김포시에 이어 서울 편입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김포 서울시 편입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구리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이달 중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개발 제한 구역 등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 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도 들썩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달 31일 시민들이 원한다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국민의힘 당협 차원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주민 94.6%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내일 오후 첫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달 말에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시가 세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줄어든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을 줄인 건 13년 만인데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에 쓰는 돈은 늘렸습니다. 구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45조 1,905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3% 감소했는데 예산이 줄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기업 실적 둔화로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삭감됐고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 역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2.5% 늘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는 예산을 집중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착공 등 도시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 역시 늘어났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도 1조 원가량의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며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4월 달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나도록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인 경남 사천시도 사업 추진이 진척을 보지 못하자 답답할 뿐입니다. 경쟁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미래 전략 산업이 늦춰진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의 쟁점은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지 여부인데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으로의 편입을 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려면 상임위를 통과한 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는 앞으로 5차례 남았는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협치가 이루어질지 경남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1,0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달 동안 이어진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람회를 마친 순천시는 내년부터 국가정원을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9회에 맞춰 박이 터지고 환호성이 울립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달 31일 막을 내렸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모여서 정원 문화를 만끽하러 오셨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았고요. 지난 4월부터 7달에 걸친 대장정 끝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익금도 당초 목표치인 253억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14일 980만 명 관람객, 350억 원 수익, 이 자랑스러운 숫자들을 역사에 남기고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정원을 잘 갖고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라는 어린애들 위해서 삶의 교육장으로 그대로 잘 보존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꽃으로 가득했던 이곳 정원은 내년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탈바꿈합니다. 순천시는 2027년까지 애니메이션 관련 36개 기업을 유치해 국가정원과 한국형 월트 디즈니를 결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15시간 넘게 물을 뿌려야 해 소방용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이 산업단지 내 공장끼리 서로 배관을 연결해 물을 나눠 쓰는 이른바 소방용수 품앗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분명히 무슨 핵폭탄 마냥. 지난해 5월 울산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화학물질이 많다 보니 당시 불을 끄는 데만 15시간이 걸렸고 이 때문에 많은 소방용수가 필요했습니다. 고성능 화학차 8대가 4시간 동안 화재를 진화할 때 소방용수 11,500여 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울산 석유화학단지 32개 사업장 가운데 7곳만이 이보다 큰 소방용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소방용수를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배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근 업체끼리 배관을 연결해 소방용수를 서로 주고받는 일명 품앗이 형식입니다. 과거에는 소방차가 일일이 소화전을 찾아다녀서 한정된 물량을 실어왔지만 지금은 무한정 소방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산 소방본부는 내년까지 공유 배관 14곳을 더 설치해 대형 화재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공원과 하천 등 도심 곳곳에 황토길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김승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성남의 한 공원입니다. 산책로 초입에 들어서니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바닥에는 20cm 정도 두께의 황토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좋죠. 이렇게 진흙, 흙이 진흙이라 이렇게 많이 걸어도 물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서 있어요. 공원 내 둘레길 450m 전체가 황토길로 조성됐습니다. 입구에는 신발 보관함은 물론 산책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건조기기인 에어건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매일 4바퀴를 도는데 4바퀴를 돌고 그전에는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잠도 잘 오고 몸도 가볍고. 올해 성남 지역에 조성된 황토길은 6곳이나 됩니다. 시는 내년에 추가로 5곳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 있으니까 이용하기 쉬우시고 또 이게 공원에 나무 그늘 있고 한 곳에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과 서울 구로구 안양천, 송파구 석촌 호수에도 황토길이 조성됐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에 도심 내 황토길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경찰이 창설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됐습니다. 서해안 꽃게와 동해안 오징어 등에 대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으며 해양경찰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강석 기자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만나 불법 조업 근절 대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의 그 어떤 침범 양상을 보면 연중 4계절 중에서 가을철이 굉장히 극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철이 극심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4계절 중에서 다양한 어종이 우리 서남해안 쪽에서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은 항폐화되고 고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허가 수역이나 허가 수역 외측에서 많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3년 전에는 연안국에서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조업하는 어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지금 허가 수역이나 NLL, 허가 수역 외측에 연평균 지금 현재 한 100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가을철, 겨울철에 더블 들면서 더 많은 선박들이 우리 조업 해역 바깥이나 또는 허가 수역 안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연중 우리 수역 내 외척에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서 관리와 감시와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철에는 외국 특히 중국 측의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양상이 좀 많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허가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문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무허가 어선 선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선은 통상적으로 근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쇠창살이나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고 기상이 안 좋을 때 많이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근거를 하면 저희들이 근거함과 동시에 납포해서 전용 부대에 압송을 해서 구속과 선박 몰수 처분을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안에서의 어떤 사고가 금년 한 해 7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 5명이 사망하는 사고, 또 35분이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낚시어선, 그다음에 연안에서 해루질, 갯벌 체험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바다를 이용한다든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때 가까운 파출소나 출장소에 신고하고 가는 것, 또 특히 해상이나 연안에서 일반적인 해양 레저를 할 때는 반드시 라이프 자켓, 구명동의를 입어야만 본인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밀 반입이나 이렇게 언직되는 그 마약의 그 어떤 규모나 양은 육상에서 밀 반입되는 양보다 그 규모가 크고 많은 양이 대량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경찰청이나 또 관세청, 검찰청, 관계기관 간에 특별 전단팀을 꾸려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2019년도 태안 화물선에서 코카인 101kg, 2021년 부산항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5kg가 저희들이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태안 화물선에서 그 밀 반입된 코카인 101kg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4%, 330만 명분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19년도에 전체 대한민국 압수량의 약 48%로 차지할 정도로 많은 규모의 양입니다. 금년 한 해에는 작년 대비 65%가 증가한 약 931명을 저희들이 검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78명을 구속하고 436명을 저희들이 근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양 종사자들이나 또 선원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관리 감독 또는 단속 활동을 해서 해양 종사자들이나 해양 관련 영역에서 그런 어떤 마약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1953년도에 창설될 당시에 660명의 해양경찰과
180톤급 6척이 저희들이 창설 당시에 인원이었고 장비였습니다. 지금은 360척의 함정과 25대의 항공기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큰 코스트 가드입니다. 외국과의 협력 관련해서는 16개국 22개 치안기관과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필리핀 해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수가 발생될 당시에도 저희들이 긴급 방제 지원팀과 방제 장비를 보내가지고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베트남 해경국에 이어서 공안부에 저희들이 안보 협력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함정을 양도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적선들의 안전 조업과 또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류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경찰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여를 하고 우리 국적선의 항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전을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